바쁜 아침 오늘장 관전 포인트 핵심만 짚어보겠습니다. 전일장 특징을 좀 체크를 해볼까 하는데요. 먼저 6천선을 돌파, 장중에는 6,100선까지 터치했던 어제 한 장으로 복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이시듯이 엔트로픽발 소프트웨어 쇼크가 완화가 되면서 AI 투자 심리가 살아났고요. 반도체와 자동차, 현대차 그룹을 중심으로 대형주 중심의 순환매가 연출이 됐고요. 개별 업종단에서는 2차 전지, 증권, 그리고 석유화학주 갔습니다. 자, 그럼 오늘장의 분위기를 좌우할 요인들 마찬가지로 한 장으로 모멘텀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간밤 미증시 흐름에서도 알 수 있었듯 글로벌 AI 투자 심리 회복세는 계속됐고요. 비트코인도 다시 한 번 더 시세를 주고 있는 가운데 관세 우려까지 완화가 되면서 일단 출발 분위기 긍정적입니다. 여기에 개별적으로 보자면 반도체 관련해서는 엔비디아가 실적을 발표했고요. 갤럭시 S26, 에이전틱 AI를 탑재한 갤럭시 S26이 공개가 됐습니다. 오늘 잠시 후에 현재 연결해서 생생한 분위기까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먼저 지수 이야기부터 해볼까 하는데요. 코스피 정말 거침없이 달려왔습니다. 흐름을 좀 복귀해보면요. 작년 6월에 3년 6개월 만에 3천선을 재탈환하게 됩니다. 이 3천선을 재탈환한 지 4개월 만에 어느새 지수는 4천선으로 레벨업을 하게 되고요. 그리고 또 3개월 뒤에는 5천선을 돌파하게 된 이후에 이 5천선 돌파 이후 한 개월 만에는 6천선을 돌파를 하게 됩니다. 보시듯이 점점 마디가, 그러니까 1,000선을 돌파하는 시점이 빨라지고 있는 건데요. 관련해서 수급은 좀 체크를 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이렇게 시장이 거침없이 달려오고 있지만 외국인은 계속해서 코스피를 매도하고 있습니다. 최근 외국인의 수급 추이를 보면요. 6거래일 연속으로 코스피를 팔고 있고요. 이 6거래일 동안 무려 5조 원이나 매도를 합니다. 계속해서 외국인은요, 지수 자체가 빠르게 달려오고 있다 보니 비중 조절에 나서고 있는 건데요. 자, 그래서 수급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서 6,000P 달성의 주역도 체크를 해봐야겠습니다. 의외로 보시듯이 개인은요, 코스피 현물을 매도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여기서의 체크 포인트, 금융투자 중심의 매수세가 유입이 되고 있는데 2월 들어서 금융투자는 무려 13조 원 넘게 코스피를 매수합니다. 즉, 개인의 ETF 자금을 통한 금융투자 매수세가 들어오고 있는 건데 결국 이를 해석해보면 역시나 6,000P 달성의 주역은 개인이다. 이 점을 알 수가 있겠죠. 외국인이 계속해서 매도를 하고 있지만 세부적으로 들어가면 그림은 다소 다릅니다. 액티브 자금, 그러니까 현물 매도는 계속되고 있지만 패시브 자금은 계속해서 유입이 되고 있습니다. 미국 증시에 상장된 ETF를 통한 일별 국내 유출입 가능 금액을 좀 정리를 해봤습니다. 하나투자증권의 자료인데요. 보이시듯이 꾸준히 최근 5거래일 동안 매수세가 유입이 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EWI ETF 이 시간에 여러 번 강조를 해드렸는데 MSCI 한국 ETF를 중심으로 한 매수세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오늘 아침에 또 CNBC 방송을 보니까 서스퀘어 하나의 본부장이 EWI ETF를 계속해서 매집을 하고 있다라고 밝히기도 하는 등 외국인들은 계속해서 한국 증시에 대한 관심도를 키워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이렇게 패시브 자금까지 함께 확인을 해봤는데요. 또 한 가지 호재가 있습니다. 바로 관세라는 키워드 중심으로 좀 체크를 해볼 필요가 있겠는데요. 제이미슨 그리어 USTR 대표 폭스뉴스와의 인터뷰에서 이 같은 발언을 내놓습니다. 현재 10% 관세가 부과 중이라고 강조를 합니다. 기억하실 겁니다. 주말 사이에 트럼프 미국 대통령 무역법 122조 근거 관세를 10%에서 15%로 올려 잡았는데 그리어 대표의 발언을 보면 현재는 10%밖에 적용이 되지 않고 있는 겁니다. 한국과 미국이 합의한 관세율이 15%인데 10%가 부과가 되고 있다. 이건 분명한 호재가 될 수 있겠죠. 뿐만 아니라 뉴욕타임스는요. 이 트럼프가 대안으로 제시한 무역법 122조 역시도 소송의 여지가 있다고 밝힙니다. 관세 관련 키워드는 계속해서 주시해볼 필요가 있겠고요. 그래서 당장 오늘 우리 시장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지표들도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언급해드렸던 EWI ETF 오늘도 신고가 흐름을 경신합니다. 2.9% 상승 마감을 했고요. 6시에 마감한 야간 선물 역시 0.6% 오르면서 오늘 지수 자체는 출발은 상승일 가능성 큰 상황입니다. 자, 이렇게 지표까지 함께 확인해봤는데 업종으로 들어가서 상승의 주역, 반도체 이야기도 해봐야겠죠. 어제 장중 내내 부각이 됐던 글로벌 IB 맥쿼리의 보고서입니다. 어제 맥쿼리 삼성전자와 SK
SK하이닉스의 목표가를 올려잡았죠. 무려 삼성전자는 34만 원까지 봤고요. 관련해서 두 기업의 EPS 전망치를 올려잡았습니다. 특히 삼성전자의 내년도 영업이익 전망치, EPS 전망치를 무려 82%나 올려잡았고요. SK하이닉스 리포트의 제목이 좀 눈에 들어왔는데 Crazy Rich Korean Memory라고 언급을 합니다. Crazy Rich 아시안 무비 기억하시죠? 이걸 인용해서 언급을 한 건데요. 미친 듯이 돈을 잘 벌고 있는 한국 메모리라고 강조를 하면서 목표가를 170만 원까지 올려잡습니다. 맥쿼리뿐만이 아니죠. 시티 역시 목표가를 올려잡았고요. 계속해서 이렇듯 글로벌 IB 그리고 증권가들의 목표가 상향 움직임은 계속되고 있다 보니 삼성전자가 20만 전자를 찍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단은 열려있고 SK하이닉스도 마찬가지로 상단은 열려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장 분위기를 좌우할 내용들, 미국 증시 반도체 분위기 함께 확인을 해봐야겠죠. 미국 증시에서야 엔비디아 실적 발표를 앞두고 강세를 보입니다. 1.4% 상승 마감했고요. 마이크론도 오늘장 2.6% 올랐으며 샌디스크 같은 경우에는 공매도 보고서 여파를 조금 소화하면서 오늘은 부진했지만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1.6% 오르는 등 전반적인 분위기는 긍정적이었습니다. 자, 그리고 대망의 엔비디아 실적 장 마감 이후에 발표가 됐습니다. 보시듯이 4분기 매출과 EPS 모두 예상을 웃돌았고요. 바이사이드 전망 역시 상회를 하면서 시간을 거래서 상승 중입니다. 4분기 데이터 센터 매출은요 620억 달러로 집계가 되면서 전년 대비 75% 증가하는 흐름을 보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중요한 건 전망인데 1분기 매출 전망 역시 예상치를 웃도는 수준으로 제시했고요. 젠슨항 엔비디아 CEO 에이전틱 AI 그러니까 AI가 스스로 생각해서 판단하는 이 에이전틱 AI가 변곡점을 맞았다고 강조를 하면서 고객사들 사이에서도 투자에 있어서 경쟁이 심하다라는 언급까지 내놨습니다. 엔비디아 실적 발표가 오늘 우리 반도체 투톱에 또 강한 모멘텀이 되어줄 수 있을지 함께 확인을 해보도록 하고요. 그리고 SK하이닉스와 관련된 내용들도 좀 체크를 해봐야겠죠. 어제 공시를 통해서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팹에 21조 원을 추가로 투자한다고 밝혔습니다. 2024년 7월에는요. 기존에 9조 원가량을 투자한다고 발표를 했는데 어제는 21조 6천억 원을 추가로 투자한다고 밝히면서 이 용인팹 1기의 건설 투자비는 총 31조 원까지 올라오게 됩니다. 구체적인 내용들 한 발 더 들어가 볼 필요가 있겠는데요. 결국 1기 팹의 구성은요. 2개의 골조에 6개 클린룸이 구축되게 됩니다. 이미 발표가 됐었던 9조 원은 첫 번째 클린룸 투입에 사용이 되고요. 나머지 21조 원, 어제 발표한 21조 원은 5개 클린룸 투자에 사용이 되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1기 첫 번째 클린룸의 가동 시점을 앞당겼는데요. 2026년 5월에서 2월로 가동 시점을 앞당기게 됩니다. 이렇게 전반적인 반도체 내용 함께 확인해 봤는데요. 이 SK하이닉스의 투자 내용이 소부장주를 자극할지도 관전 포인트로 주시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6,000비 달성의 또 다른 주역은 바로 현대차 그룹주였습니다. 어제 여러 가지 헤드라인이 나왔지만 중요했던 건 보스턴 다이내믹스 IPO 기대감이고 정의선 현대차 그룹 회장이 IPO 이후에 이 지분을 매각해서 지배구조 개편에 투입을 할 수 있다는 기대감이 시장에 강하게 작용을 했던 건데요. 다만 이 현대차 관련해서는 결국 키는 수급이 아닌가 싶습니다. 현대차 수급을 함께 확인을 해보도록 할 텐데요. 사실 현대차 같은 경우에는 외국인 수급 빈집입니다. 올해 들어서 현대차가 랠리를 보였지만 계속해서 외국인은 매도 기조를 보이면서 무려 4조 8천억 원 가까이 매도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다만 최근에는요 수급 유입 흐름도 포착이 되고 있는데요. 현대차 추가 랠리의 키는 외국인이 쥐고 있는 만큼 외국인 수급 계속해서 주시하셔야겠습니다. 자, 그리고요 마지막으로 자사주 의무 소각 3차 상법 개정안이 어제 통과가 됐습니다.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날 KTNG가 자사주 소각을 발표하게 됐는데요. 대신증권에 이어서 미래에셋증권, 여기에 KTNG까지 계속해서 자사주 소각 발표 흐름은 이어질 수 있다는 점, 그리고 다음은 주가 누르기 방지법이라는 점도 함께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오늘 시장을 움직일 수 있는 여러 요인들 함께 확인해 봤는데요. 계속해서 황유한 팀장과 함께 전략 이어가겠습니다. 네, 앵커브리핑 톡에서 오늘장 우리 시장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여러 가지 뉴스들 함께 확인해 봤는데요. 바로 전략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황유한 신한투자증권 PB팀장과 함께합니다. 팀장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와, 팀장님, 코스피가 어제 네. 6,100선까지 터치를 하는 등 정말 기록적인 상승세를 네. 보여주고 있고 또 새벽에는 엔비디아 실적이 발표가 됐습니다. 엔비디아 실적 이야기부터 네. 좀 해봐야 될 것 네. 같습니다. 네. 사실 엔비디아 실적이 6시 20분 정도에 나올 네. 것으로 예상이 됐는데 너무 늦게 나와서 그렇죠. 좀 마음을 졸였는데 지금 수치 확인해 보시면 3분기에 이어서 4분기에도 예상을 웃도는 실적을 기록했습니다. 지금 시간의 거래에서도 3% 넘게 오르고 있는데 엔비디아 실적 어떻게 보셨을까요? 네. 저도 여기 오면서 계속 봤는데 새로 고침을 눌러도 안 뜨더라고요. 근데 다들 아마 좀 걱정이 됐어요. 네, 왜 안 걱정도 되고 발표하지? 주변에 뭐 메신저도 조용하고 보니까 다들 주변 분들 다 새로 고침 누르고 있었나 봐요. 근데 다행히도 실적도 잘 나왔고 어느 정도 잘 나올 걸로 예상은 됐었죠. 근데 가이던스를 얼마만큼 충족시켜 줄 것이냐에 대한 부분이었고 개인적으로는 저는 이익률이 얼만큼 나올까가 걱정이어서 혹시나 60%대로 떨어지면 70% 이제 초반까지도 내려왔기 때문에 60%대로 떨어지면 이제 드디어 이익단에서의 둔화가 좀 나오는구나. 뭐 사실 언젠가는 내려오긴 하겠습니다만 이익단에서 둔화가 나올 수 있겠구나. 이제 그 부분이 좀 악재로 작용하면 어떨까 했는데 이번에도 매출액 총이익률이 75%가 나왔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시장의 매수세를 자극한 것 같고 그리고 기본적으로 주가가 일정 부분 좀 하락한 상태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뭐 엄청나게 최악의 실적만 아니었다면 오늘은 어느 정도 반등을 보일 거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시장 전체적으로. 다행히 어제 미국 시장 전체적으로도 뭔가 이제 기대감에 있어서 먼저 주가는 먼저 선반영했었는데 다행히도 가이던스라던가 실제 실적이라던가 이런 부분들을 다 만족시켜주면서 아주 양호한 미국 시장도 반등 이제 좀 불안감 요소를 많이 해결해 준 것 같습니다. 그 반도체 지수도 좋고요. 지금 그다음에 야간 선물 그리고 EWI 한국 지수도 어제 우리나라 올라간 것보다 더 올라가는 한 지금 시간에까지 합치면 지금 한 4% 후반 정도 올라가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오늘 우리나라는 어제 전고점을 넘어가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이렇게 말씀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아무래도 지금 이 엔비디아 실적 같은 경우에는 네. SK하이닉스와 삼성전자에 영향을 줄 수밖에 그렇죠. 없고 또 7시부터 지금 컨퍼런스 콜이 진행 중인데 네. 계속해서 속보 나오는 대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어제 공시를 보니까 네. SK하이닉스 투자 관련 소식이 좀 있었더라고요. 용인팹과 관련해서 21조 6천억 원을 추가로 투자를 한다고 밝혔는데 이 한기팹에 기존에는 9.4조 원을 투입한다고 이미 발표를 했던 상황 속에서 이번에 추가로 21조 6천억 원을 투자를 한다라고 밝히면서 규모가 무려 31조 원으로 늘어나게 됐습니다. 아무래도 이 이슈 같은 경우에는 SK하이닉스가 결국에는 시설 투자를 늘려서 수요에 선제 대응한다라고 네. 풀이를 해볼 수가 있겠고 소부장주에도 영향을 줄 것 네. 같은데 어떻게 네, 보실까요? 맞습니다. 사실 이제 1월 작년 12월 올해 1월 달 하고 그다음에 올해 2월 달 명절 전후에 가장 큰 반도체 섹터에서 가장 큰 차이점은 작년에는 삼성전자 하이닉스 독주 시장이었다면 2월 들어서부터는 이제 소부장의 수익률을 앞지르기 시작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 삼성전자 하이닉스 수익률 뭐 여전히 좋기는 합니다만 최근에 삼성전기라던가 그다음에 여러 가지 소부장들 삼성전자나 하이닉스로 직접적으로 연관이 있는 소부장 섹터들을 보면 최근 한 달 수익률로만 보면 이제 그 삼성전자 하이닉스 수익률을 다 넘어서는 수익률을 나죠. 특히 삼성전기 같은 경우만 하더라도 사실 작년까지도 그래도 성과는 좋았지만 전자 닉스 가지고 계신 분들 대비 이 두 종목 대비해서는 좀 아쉬운 성적표였거든요. 근데 이제 명절 연휴 전후로 인해서 좀 급등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부분들이 가장 큰 차이점이라고 보고 반도체 섹터 내에서도 저는 수급의 변화가 감지되었다고 보는데 어제 하이닉스가 증설이 나왔죠. 이런 증설에 대한 부분이 시장의 트리거가 된 거는 확실하다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이 증설에 대한 부분이 좀 늦춰질 거라고 생각을 했었죠. 더 뒤에 있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앵커님이 앞에 브리핑 해주셨던 것처럼 앞당겨졌다라는 내용들이 있었습니다. 이 부분이 소부장들에 대한 이제 추가 공급이라던가 계약이라던가 이런 부분에 대한 욕구들을 많이 자극시켰다라고 봐요. 그래서 현재 소부장 대장은 일단은 삼성전기거든요. 어쨌든 뭐 대형주긴 합니다만 가장 뭐 기판부터 시작해서 다 하는 게 삼성전기이기 때문에 삼성전기가 삼성전자 수익률을 앞질렀다라는 거는 이건 저는 큰 의미가 있다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어차피 우리가 수익률 게임 하는 거잖아요. 주식 투자. 그러면 뭔가 우리가 조금 더 강하게 갈 수 있는 종목들을 일단은 포트에도 있어야 되는데
이제는 하이닉스, 삼성전자 일변도에서 이제 소부장단으로 좀 확산을 해도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는 최근 일주일이었던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인지 지금 이 뉴스 속에서 뭐 프리마켓 보니까 한양 ENG와 같은 네, 클린 맞습니다. 관련주들이 움직이기도 했더라고요. 네. 그리고 사실 SK하이닉스 하면 그동안에는 한미반도체를 좀 자연스럽게 떠올렸는데 한미반도체 지금 삼성전자랑 뭐 협력을 할 수도 있다 네.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더라고요. TC본더 공급과 관련해서 논의를 하고 있다. 네. 삼성전자가 원래 자회사한테 이 TC본더를 맞습니다. 맡겼는데 네. 공급망을 한미반도체로도 확대를 할 수 있다라는 뉴스가 나오더라고요. 관련 장비주, 특히 한화 비전까지 엮어서 이 네. TC본더 시장에는 어떤 지각 변동이 있을까요? 원래 CMS에서 공급을 받아서 썼었죠. 근데 이제 HBM4로 넘어가면서부터 뭐 말씀하셨던 대로 공급망의 다변화일 수도 있고요. 뭐 세부적인 내용은 우리가 정확히 알 수는 없겠습니다만 또는 이제 수율과 측면에서 조금 더 어쩔 수 없이 한미 반도체를 사용할 좀 상대적으로 검증된 한미 반도체를 사용할 수밖에 없는 위치에 있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이거 자체가 뭐 예를 들어서 한미 반도체와 그 하나비전, 뭐 CMS 이게 시장의 파이가 뭐 서로 어떤 쪽에 피해를 간다는 게 아니라 이제 앞으로 오늘 엔비디아 실적 발표에서 알 수 있었던 것처럼 앞으로 더 많은 반도체들이 필요할 겁니다. 거기서 반도체 시장 파이가 자체가 커져가는 그런 상황이라고 보시는 게 일단은 좋을 것 같고요. 평소에 같았으면 둘 중에 한미 반도체나 하나비전 같은 경우에 둘 중에 하나는 급락이 나왔을 수도 있었다고 봐요. 근데 지금 그것보다 시장 유동성도 많고 하다 보니까 조금 더 긍정적으로 시장에서는 해석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시장 전체 파이가 증가하고 성호 보완 구도로 HBM 시장이 더 커져나가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장비주 관련해서 한 가지만 더 네. 여쭤보면 사실 삼성전자랑 SK하이닉스가 개인 투자자 입장에서는 편안한 선택지였던 네. 게 크게 고민할 필요 없이 반도체 호황을 누릴 수 있지 네. 않을까 하는 논리였던 것 같아요. 네. 그런데 소부장은 워낙 분야가 많잖아요. 뭐 클린룸도 있고 후공정도 네. 있고 전공정도 있고 그리고 요즘에는 기판까지 맞습니다. 다양한 섹터 중에서 그렇다면 투자를 할 때 어떤 섹터를 조금 더 1순위로 봐야 될까요? 일단 어제 잠깐 말씀드린 한양 ENG 같은 경우에는 이제 클린룸이라고 해서 반도체 공장을 지을 때 가장 먼저 들어가는 회사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증설이란 얘기 나오자마자 그냥 가장 먼저 세게 반응을 했다는 부분들인데요. 이제 앞으로는 이제 그 공장을 지으면 그 안에 장비도 채워 넣어야 되고요. 소재도 또 사서 써야 되고 그렇게 하겠죠. 일단은 장비가 가장 먼저이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역사적으로 보면 항상 소재 뭐 종목에 따라서 또 다를 수는 있긴 하겠습니다만 소재보다는 장비 섹터들이 조금 더 높은 평가들을 받았던 게 사실입니다. 원익 IPS부터 시작해서 소부장 하면 대표적으로 떠오르는 종목들이 아마 있으실 거예요. 아마 그 종목들이 대표적으로 수혜를 받지 않을까 생각을 좀 듭니다. 그래서 잘 모르시겠다라고 하면 ETF 안에서 편입되어 있는 종목들을 보실 수 있어요. 이제는 소부장단에서는 제가 ETF로 가져가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이제는 앞으로 한두 달 정도는 소부장 종목을 어떻게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수익률이 좀 많이 차이 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럼 내가 어떤 거를 선택해야지 모르겠으시면 각각의 ETF들이 가지고 있는 종목들 중에서 비중을 높게 가지고 있는 소부장들이 있을 겁니다. 네, 그 종목들에서 힌트를 좀 얻어보시면 아주 좋은 힌트가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워낙 엔비디아 실적이 뜨거워서 반도체주 이야기부터 해봤는데 엔비디아가 좀 상승폭을 줄였네요. 네. 계속해서 컨콜 진행이 되면서 상승폭을 다시 키우는지 관전 포인트로 체크를 해보도록 하고요. 반도체 이야기부터 했지만 지수 이야기 안 할 수가 네. 없겠죠. 5천에서 6천까지 달려오는 시간 굉장히 짧았습니다. 한 달 만에 6천선을 기록하게 됐는데 이 과정을 좀 복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네스 캐스터가 정리했습니다. 네, 코스피는 쉼없이 달려 벌써 6천 시대를 열었습니다. 너무 빠른 것 아니냐는 우려를 비웃듯 시장의 체질 자체가 바뀌고 있는데요. 이번 랠리의 핵심을 짚어보고 7천선을 향한 증권가의 시각까지 정리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주목할 점은 수급의 반전입니다. 첨부된 데이터를 보시면 코스피 5천 돌파 이후 한 달간 기관은 8.6조 원, 외국인은 무려 13조 8억 원을 받아치웠습니다. 이 정도 매물이 나오면 지수는 떨어지기 마련이지만 이번엔 달랐습니다. 개인 투자자들이 ETF를 포함해 19조 2,300억 원이라는 뭉칫돈을 투입하면서 이 물량을 모두 흡수해 지수를 물어 올리게 됐습니다. 특히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이 반도체 투톱이 벌어들이는
되는 돈의 단위도 달라진 점도 한몫했는데요. AI 반도체 수요 폭발로 상장사 전체 영업이익은 전년 대비 무려 88% 증가한 572조 원에 달할 전망입니다. 맥커리 증권 등 글로벌 IB들이 삼성전자 목표가를 30만 원 위로 부르는 이유도 바로 이 유례없는 실적 자신감이었습니다. 지수가 급등했음에도 고평가 논란보다는 실적 장세라는 평가가 지배적인 이유인데요. 반도체가 지수를 끌었다면 은행과 증권, 보험 같은 금융주들은 지수의 바닥을 단단히 지지했습니다. 정부의 자본시장 선진화 정책과 기업들의 자사주 소각, 배당 확대가 맞물리면서 코리아 디스카운트가 해소되기 시작한 건데요. 미래에셋증권과 KB증권, KB금융 등 이제 만년 저평가주가 아닌 시장을 주도하는 성장주로 대접받으며 시총을 계속해서 불리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런 종목만 봤을 땐 어떤 종목들이 가장 많이 올랐을까요? SGC 에너지가 81.88%로 상승률 1위를 기록, 하나솔루션과 한전산업 등 총 3개 종목이 전력 관련 업종인 점이 눈에 띕니다. 계속 가장 궁금한 점은 코스피가 어디까지 갈 거냐겠죠. 시장의 눈은 계속해서 높아지고 있습니다. 국내 주요 증권사들이 목표가를 7,000대 후반으로 일제히 상향한 가운데 외국계 투자인인 노무라는 무려 8,000이라는 파격적인 전망치를 내놨습니다. 반도체 호황 사이클이 2026년 내내 지속되고 코리아 디스카운트가 본격적으로 해소된다면 불가능한 숫자가 아니라는 분석인데요. 한국 증시가 단순히 반짝하는 것이 아니라 구조적인 레벨업 단계에 진입했다는 분석입니다. 과연 코스피가 어디까지 뻗어나갈지 분석도 들어보시죠. 지금까지 안혜수였습니다. 참 어제는 한국 증시 자본 역사상 굉장히 의미가 있던 날이 아닌가 싶습니다. 6천을 돌파했고 이 6,000피를 뚫은 날 3차 상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사실 이 3차 상법 개정안 하면 자연스럽게 지주 그리고 금융주를 여쭤볼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이미 많이 오르긴 했지만 어제 KTNG도 자사주 소각을 한다고 바로 발표를 했고 이런 움직임이 계속 뒤따르면 결국 관련주들은 좀 상승 추세를 이어가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드는데 어떻게 보고 계세요? 뭐 사실 우리가 6,000포인트나 뭐 7,000포인트 이런 지수에 사실 목맬 필요는 없다라고 봐요. 그냥 종목들이 워낙 강해서일까요? 네, 종목들이 워낙 강하고 지금은 사실 어디 가서 주식 돈 벌었다라고 말하기도 어려운 자랑하기 어려운 시장이기도 합니다. 말씀하셨던 질문 뭐 답을 좀 이어가자면 일단 자사주 소각이란 이슈는 사실 과거에도 계속 강한 재료들 중에 하나였거든요. 근데 다만 그 시장에서의 파괴력이 과거와는 확실히 다른 모습입니다. 이번에는 제대로 하겠구나 또는 그 물량이 굉장히 좀 크게 하겠구나 그러면 이제 이 부분들을 사실 정부에서 제도적으로 뒷받침해 주는 거고 증시 격언 중에 정책에 맞서지 말라는 아주 좋은 격언이 있습니다. 이제 사실 이 격언이 제대로 들어맞는 최근 1년인 것 같은데요. 아마 이 증시에 대한 부양책에 대한 부분들은 아마 앞으로도 계속 꾸준히 이어나갈까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단순하게 과거의 2021년도처럼 정말 돈의 힘만으로 올라가는 시장이 아니라 지금은 뭐 전자 닉스 실적 보면 아시겠고 내년에 300조 이상까지도 보는 이제 증권사들이 나왔거든 2027년도. 그러면 사실 뭐 전 세계에서 가장 돈 많이 버는 회사가 삼성전자가 될 수도 있습니다. 지금으로 봐서는. 그렇기 때문에 단순하게 돈의 힘으로만 뭐 테마로만 올라가는 시장이 아니라 펀더멘탈에 기반해서 올라가는 시장이기 때문에 지금 구간에서는 어느 정도 용인이 되고 있다. 그리고 정책 얘기 중에서 최근에 ETF 수급들도 굉장히 좀 많이 들어오잖아요. 최근의 특징이라고 하면 시장의 특징이라고 하면 금융투자 통해서 들어오는 ETF 수급이 굉장히 강합니다. 이 수급이 과거에는 개인이 주식을 팔아서 ETF를 사는 느낌이었다면 요즘은 그 퇴직연금이나 IRP에서도 정말 적극적으로 ETF를 사려고 하는 움직임들이 많아요. 사실 예수금에서 ETF 사는 자금은 시장이 안 좋으면 사실 언제든지 빠져나갈 수 있잖아요. 근데 퇴직연금처럼 이렇게 좀 장기적인 자금으로 들어오는 ETF들은 그렇게 막 순환이 엄청 빠르지는 않는 성격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조금 약간 ETF 들어오는 수급의 질도 저는 달라졌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제도적인 부분들, 그다음에 개인 투자자의 매매 패턴들, 우리나라 수급 시장의 성격들 이런 부분들을 봤을 때 뭐 당연히 이런 급등 이후에는 언제든지 10%에서 20%까지 가는 소위 말하는 파괴적인 조정이 언제든지 나올 수 있어요. 나올 수는 있지만 사실 나오더라도 이 정도면 나올 때 됐지라고 아마 생각들을 하실 겁니다. 근데 사실 지금 당장 오늘 뭐 엔비디아 발표, 셀적 발표를 세론으로 봐서 예를 들어서 시장에서 급락이 나온다라고 하면
이거를 매도하고 나가시는 분들이 많을까요? 저점에서 매수를 하겠다는 분들이 많을까요? 이런 과거의 향후 반도체 사이클을 생각해 본다면 그렇다라고 하면 아직은 조금은 뭐 시장의 심리적이나 제가 뭐 객장에서 느끼는 심리적인 여러 가지 분위기들을 봤을 때 아직까지는 너무 우리가 6,000포인트 올라왔다고 해서 너무 우리가 무서워할 필요는 사실은 없다. 그래서 뭐 시장은 조금 더 가지 않을까 생각이 좀 들고요. 종목에 따라서는 당연히 다르겠죠. 근데 큰 줄기는 아직 훼손될 만한 이슈는 아직은 없는 것 같습니다. 방금 언급해 주신 말 중에 네. 정책에 맞서지 말라는 네. 말이 굉장히 와닿는 것 같습니다. 실제로 정부가 지금 부동산 시장을 겨냥해서 정책 강화를 예고하자 증시로 머니무브가 네, 일어나고 맞습니다. 있다라는 분석 기사들을 굉장히 많이 봤습니다. 객장에서도 실제로 체감을 하고 계실까요? 일단은 제 개인적인 의견으로는 아직까지는 2021년 그때만큼 분위기는 아직 아니에요. 그러면 네. 지수가 더 갈 수도 있겠네요. 저는 아직까지도 고민들이 많이 있으신 것 같고요. 근데 지금도 보면 뭔가 한쪽으로 쏠린 의견이 아닙니다. 그때는 정말로 지금이라도 사주세요 의견이 많았거든요. 근데 지금은 언제 팔까요에 대한 의견도 사실 생각보다 많습니다. 네, 그렇다 보니까 지금 안 좋다라는 것보다 여기 시장의 의견이 밸런스가 맞아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누군가는 사고 누군가는 팔고 요게 밸런스가 맞아요. 근데 중요한 거는 이제 가다가 어느 순간 확 쏠릴 때가 있을 겁니다. 지금이라도 다 팔고 이걸로 사주세요라는 느낌. 근데 이제 거기까지 가기에는 투자자들이 뭐 계속 나오는 전망치들, 증권사들의 전망치가 언제 또 어떻게 급변할 수는 있긴 합니다만 이제 4분기 실적 발표를 했고 이제 1분기 실적 발표는 4월 말이나 돼야 나오잖아요. 그러면 앞으로 한 2달 정도가 공백인데 이 안에 계속 뭐 하이퍼스케일러들이 나오는 뉴스들이나 이런 거 봤을 때 과연 반도체 실적의 전망치들이 꺾일 만한 일이 있을까? 앞으로 한두 달 정도는 그렇게 생각을 해본다라고 하면 지금은 여전히 주식시장이 강세를 띨 수밖에 없는 심리적인 또 펀더멘털적인 상황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부동산에서 얼만큼 왔는지 아직까지 뭐 구체적인 통계 자료를 확인할 수는 없지만 일단 예탁금이 엄청나게 많이 늘었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이런 부분들이 부동산에서 좀 이제 슬슬 오고 있는 거 아닌가 그 생각도 많이 듭니다. 그래서 일단은 시장이 유동성이 많은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너무 종목들을 분석하실 때 실적을 보고 하시기보다는 조금은 미래 성장성 있는 종목들에 조금은 보시면서 매매를 하시면 조금은 내가 너무 비싼 종목 아니야? 라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밸류에이션이 비싼 종목 아니야? 하실 수 있지만 지금은 좀 그런 종목에서 매매를 하시는 게 좀 낫지 않을까 그 생각이 좀 듭니다. 실제로 언급을 해주신 것처럼 뭐 예탁금 보니까 네. 그렇게 개인들이 많이 투자를 했음에도 네. 불구하고 계속해서 100조 원대를 유지해주고 맞습니다. 있는 건 의미가 네. 있는 것 네. 같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여쭤보면 어제 6,000피 달성의 주역 물론 반도체 투톱도 있었겠지만 현대차 그룹주들도 굉장히 네. 강하게 움직였습니다. 앞서 앵커 브리핑에서도 좀 짚어드렸는데 외국인이 연초 들어서 굉장히 많이 네. 팔았더라고요. 그래도 최근 몇 거래일간은 수급이 좀 유입되는 모습이었는데 외국인 현대차 수급 터냈다 이렇게 봐도 되는 시점인가요? 아까 빈집 이야기 하셨잖아요. 저는 정확히 보셨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사실 현대차 내연기관이나 전기차 판매량으로 지금 올라가는 종목은 사실 아니라고 봐요. 어제 보면 현대차 그룹주가 다 올랐거든요. 현대글로비스나 현대오토에버까지도 결국은 현대차 그룹의 성장성 보고 가는 건데 지금 잠깐 앞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미래 성장성 결국 로봇이랑 자율주행이잖아요. 이런 부분에 대한 기대감들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12월, 1월 달 현대차에 질주가 있었는데 사실 그 이후에 그 1월 달에 조금 지금 조정 직전에 좀 클라이막스를 보면 뭔가 상승적으로 확 쏠리는 현상이 있었잖아요. 그 부분에 대한 조정이 한 달 정도 있었던 것 같고요. 이제 어제의 흐름들을 보면 아마 조금 고점에서 물리셨던 분들은 아마 매도하신 분들도 있을 거고 요 밸런스가 좀 맞아가는 과정입니다. 근데 일단은 지수가 여기서 좀 더 간다면 현대차 안 갈 수가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현대차는 지금 판매량 이런 것들보다는 로봇 이슈 보고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오늘 시장을 움직일 수 있는 요인과 함께 지수 진단 황현 신한투자증권 PB팀장과 함께했습니다. 오늘도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기업과 산업의 성장, 한국 경제의 새로운 전환. 한국경제TV는 한국 증시의 다음 도약을 응원합니다.